자, 이어서 오후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또 지켜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미국의 이 지표 하나가 결국 금리 인상을 건들고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는 오전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항상 인사를 드릴 때 힘차게 하는 날은 시장이 안 좋은 날입니다. 오히려 힘내시라고. 네, 저도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오늘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네, 항상 이거를 좀 맞닥뜨려야 되긴 하지만, 예상보다도 더 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아침에 보자마자 전에 매도 물량들 나오는 거 쌓이는 걸 좀 보니까 오늘도 녹록진 않겠네. 그런데 이 정도는 버티겠지 했는데 그 이 정도라는 예상을 항상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먼저 뭐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미국 시장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뭐 고용 지표 결과 일단 민간 지표가 이렇게 나왔고 또 오늘 이제 뭐 미국의 노동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결과가 나올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긴축 우려는 또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럼 투심이 좀 약화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근데 뭐 미국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 시장에서 내 종목 갖고 이렇게 버텨야 되고 또 그 시장이 하락하는 걸 보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마음적으로는 안 오는 시장일 겁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3주 조정하고 반짝 반등 나오고 이제 횡보로 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들 조금 뭐 스트레스를 갖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럴 때는 좀 관망하고 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쉰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고 그러는 게 아니죠. 네, 기다려야 되는 거. 계속 뭐 제가 한 이틀 전에는 칼을 갈듯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좀 칼을 갈아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약세 출발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했을 것처럼 약세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내용도 좋지가 않습니다. 좀 받쳐주기를 기대를 했던 기관들도 뭐 4천억대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 한 1,000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환율도 또 증시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고 또 선물 계약도 이제 만기약 이렇게 벌써 오전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후에 어떻게 포지션이 좀 바뀌느냐에 따라서 조금 끌어올리는 좀 뭐 신용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은 게 좀 찜찜하네요. 이러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바닥을 아직은 또 못 찾은 게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은 좀 몇 개가 있는데 다 개별주 성격이 강합니다. 작은 이슈에 바로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거래가 몰리면서 이제 갭 떠버리거나 올라갔다 또 개인들이 쫓아가면 또 윗골이 나오고 또 바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 같은 날 괜히 내 계좌가 좀 파랗다고 해서 좀 빨간 거 보여갖고 막 내동매매 하듯이 달려 들어가는 이런 흐름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미중 갈등이 반도체에 이어서 클라우드 쪽으로도 좀 또 분쟁 소지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기존에는 그 건설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프라 중에서도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 통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아마 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시세가 나오고 오늘 다시 상한가로 지금 또 마감이 돼 있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외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거래가 다시 살아나려는 기미를 보인 거는 또 통신 외에도 철도 관련된 뭐 대아TI라든가 아직도 뭐 단기 바닥을 찍지는 못하고 있는데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거래 없이 조금 이렇게 뭔가 잠겨 있는 기회를 노리는 흐름에서 아까 다산 네트워크스가 올라갈 때 같이 반응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음
주 뭐 대통령 관련 일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는 관심 종목에만 두고 매매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은 계속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 나온 것도 뭐 EU 관계자가 이제 중국 갈륨 수출 통제가 이제 뭐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한일화 지금 바닥에서 다시 그러니까 오늘 기준 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고 지금 상승 정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RF 머티리얼즈, 뭐 코스텍시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버티는 거 이런 것들은 빠르게 내가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걸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관심권에만 두고 흐름을 좀 살펴보는 그런 오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주들이 좀 산발적으로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기다리고 좀 여유 있게 좀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말 단기간으로 한 학기 듣고 나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건강하게 뭐 20년, 30년 투자를 할 거라면 이런 시장 지금 1년 동안에 온 거를 계속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여유를 오히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 그런 오전장이고요. 또 메타에서 뭐 트위터의 대항마라고 해서 스레즈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뭐 와이즈 버즈라든가 뭐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트를 만들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거 외에도 뭐 와이즈 버즈가 아까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돼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비트나인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런 걸 어떻게 따라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진 분들만 대응하는 영역이고 이게 이제 계속 지속성을 갖고 이슈가 될지 한번 좀 살펴보는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이런 작은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는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수급의 전환이 좀 필요한 오전인 것 같은데요. 오전 시간은 이미 뭐 다 가고 있으니까 오후 시간을 좀 기다려 보면서 이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좀 변화가 되는지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오늘은 좀 힘이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제가 좀 힘을 내시라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께서 평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긴 호흡,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힘든 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참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어가서 한 파고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오후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항상 금요일 날 제가 좀 약간 감성적인 말씀도 드리고 뭐 심리적인 말씀 드리는데 하필 또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오전장 관련해서 좀 코멘트에서 이어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재밌게 좀 마음을 푸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뛰지 말라고 할 때는 안 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가이드분들이 그래요. 동남아에 왔으면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뛰지 말아라. 왜? 땀 나니까. 안 그래도 더운 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좀 재밌게 응용을 해보면 굳이 지금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를 막 5 정도로 좀 줄이고 싶어. 숫자만 줄어드는 거지 금액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금액이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려들지 말자. 그러니까 뛰지 말라는데 굳이 땀 흘릴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자, 지금 이제 지수로 제가 제 기준에서 보는 거를 말씀드리면 자, 어쨌든 저점을 잡고 잘 올라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2550을 깨지만 않는다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보기 좋게 이제 갭으로 띄우고 밑으로 빼버렸습니다. 이게 다들 공포심도 나오고 약간 불안한 마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2550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550선을 우리가 계속 심리적으로 다들 이 정도는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 2550선을 단순하게 숫자로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때 외국인 수급들이 전환되는 시점을 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굳이 떨어지는 거에 가서 우리가
물량바지처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적이 지금 개선되는 종목들 뭐 오늘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나왔죠. 뭐 6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계속 다 잘 몰라요. 예상들을 다 못하다가 지금 다 어쨌든 좋게 나오고 그랬지만 3분기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실적들이 개선돼가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고 또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은 네, 실적과 상관없이도 막 무너지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 붙느냐, 이상한 좀 뭐 창구에서 뭐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 정도만 하면서 네, 들어가는 거는 좀 네,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참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전략이라는 거, 관망도 전략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었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굳이 네, 달려들지 않는 거. 아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저도 트레이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좋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미치는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떨어지는 것들. 그러면 그거에 나중에 반등 나올 때는 더 제자리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계속 말씀드리고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도 언급을 하겠지만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네, 수급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어제 시장에서 조금 들락날락하는 흐름을 보였던 섹터가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마 한 3개월,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계속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조선주까지 해서 좀 보고 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성장하는 신산업에 연결되는 거 또는 이 성장하는 신산업이지만 이게 전환되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듯이 그리고 제조가 기반된 종목들. 그게 이제 실적이 잡히는 것들이잖아요. 마냥 뭐 꿈같이 몇 천조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성장주들은 지금 재미가 좀 없어요. 실적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도 네, 한 뭐 10% 가겠지 하는데 5%도 못 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거는 제조업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신산업과 제조,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다음 주 이제 이슈가 좀 작은 이슈들이 좀 있는데 이게 작다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어떻게 큰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만 되면 대통령 이제 순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제사절단 또 데리고 이제 가시죠. 예, 4대 그룹 총수가 가는데 나토에 참석하시고 폴란드 방문하고 그럼 여기 나토에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할 거고 폴란드 가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방산 관련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주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신 인프라 그리고 뭐 철도 관련 그리고 전통의 뭐 대모니 현대 에버다임이니 이런 건설 기계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원전까지 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종목들은 다 아실 겁니다. 현대 로템부터 한화 에어로, 뭐 LIG 넥스원, 뭐 대모, 다산 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뉴스폴레에서 좀 살펴볼 만한 관심 있는 종목 내용들이 있는데 수소의 진심인 뭐 현대차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또는 풀립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수소에 조금 네, 더 관심을 갖고 네, 좀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수소차만이 아니라 수소를 갖고 전력을 발생해서 전력화 시키는 것까지도 하는 그 현대차 H 프로젝트라는 게 조금 요즘에 뉴스플로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들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력 생산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게 나중에 당연히 수소도 신재생에 속하는 거니까 그 관련된 회사들 많죠. 뭐 JNK 히터부터 동아화성 그다음에 뭐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수소 관련 네,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에서 오늘 갤럭시죠. 어떻게 보면 갤럭시 브랜드에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한 건데 조인 더 플립사이드라고 해서 이 26일에 언팩 행사하는 그 영상들이 이제 홍보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플립에 정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이폰에 계속 어떻게 보면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고 있는데 또 중국에선 또 쫓아오고 예, 새롭게 좀 뭔가 퍼스트 무버로서 좀 도전을 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분야가 이 플립폰입니다. 플립 관련된 거, 폴드.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 KH바텍, 뭐 파이nem텍,
그리고 뭐 세경 하이테크 실적들은 좋아진다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좀 밀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종목까지도 연결해서 좀 보는 그런 오후가 좀 주말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한국 UAE 경제공동위원회 그 관련된 얘기를 드렸었죠. 예전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슈가 오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우선 투자 협력 관련해서 나온 6개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정보통신, 그다음에 농업기술, 그다음에 뭐 생명공학, 그다음에 항공우주, 그다음에 K컬처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까지겠죠. 엔터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뉴스들도 살펴보면서 조금 마음을 불편하더라도 여유 있게 주말을 좀 보내시는 다음을 정말 우리가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네,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네, 다 잘 아시는 뭐 국민 주식 중에 하나죠. 네, 에코프로하고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급등하는 것들은 요런 구간에서는 절대 보지 않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거칠 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도 이제 리뷰하면서 아진산업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뭐 화신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올려놓고 나서 이제 저점을 다시 잡고 이 박스 구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저점이 이렇게 쉽게 보입니다. 또 최근에 저점을 올리고 있고 요런 흐름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 잘 아실 겁니다.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중심으로 이제 사업 재편 후에 이 NCA 분야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고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뭐 3년 전에 비해서 7, 8배 올랐고 올해는 또 9조, 그러니까 10조 이렇게 뭐 얘기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한 2배 가까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마침 분기 이 실적들이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네, 요 저점 구간까지 해서 분할로 천천히 진입을 한번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목표가는 30만 원 바로 직전에 고점 바로 직전입니다. 짧게 한번 보면서 이런 걸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는 잘 버티고 있고 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에코프로 BM을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6시에 위클리 투자노트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런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 이 트레이더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시장을 좀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 종목, 좋은 나무 같은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하겠습니다. 6시에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실한 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